그쵸?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에 리뷰 제품을 처음 시작할 건데요. 홀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가슈, 리세이블 붓 3종 세트, 그리고 고급 유화 라인인 베르네 4종 세트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크릴 가슈와 뉴 리세이블 라인 붓을 써보고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해볼게요. 아크릴 과슈는 이전에 조소냐에서 설명드려서 일반 과슈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이미 홀베인 과슈도 써본 적 있고 수채화 물감 역시 써본 적이 있어서 다른 물감에 비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홀베인이 어떤 브랜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홀베인은 16세기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한스 홀베인의 이름을 따온 일본 회화 재료 회사입니다. 유화 물감, 수채화 물감, 보조제, 잉크, 아크릴 물감, 색연필, 파스텔, 취미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미술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써봤을 정도로 제품군이 다양하게 많이 구비되어 있고 손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제공받은 제품들 중 먼저 HVC 베르네 유화 물감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홀베인 유화 라인과 별개로 최고급 프리미엄 전문가용 라인을 따로 만든 유화 물감입니다. 전통적인 안료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최신 안료도 적극 도입해서 현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낸 최고급 유화 라인이라고 합니다. 색을 섞어도 탁해지지 않고 높은 채도와 강한 발색력, 광택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품질 유화 물감의 채도, 광택, 착색력 등을 비교한 데이터에서 모두 베르네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낯색, 기본 12색, 그리고 전색 40세트 등이 발매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하방넷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어요. 자체 개발한 패키징으로 쉽게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짜낼 수 있게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4가지 색 10mm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홀베인 아크릴 유화 1100F 뉴 리세이블 평붓입니다. 화방내 판매가 영호 기준 8,800원이고 호스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저는 2호, 6호, 10호를 제공받았고요. 1,300원, 13,400원, 18,600원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화홍 유화붓과 사이즈 비교를 하면은 화홍에 비해 길이가 일단 더 길고요. 모가 더 얄쌍하게 빠져 보이네요. 모는 화홍이 더 많긴 한데 모가 많은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써봐야 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크릴이나 유화를 쓸 때는 너무 빽빽하지 않고 많지 않은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서 리세이블 쪽에 조금 더 호감이 가긴 하네요. 리세이블 시리즈는 용도에 따라 천연 원모와 화학 섬유와 나일론을 혼합하여 특수 가공한 모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이블이 족제비 털인데 족제비 털이 희귀하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나일론 섬유를 홀베인에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여서 천연모와 비슷하게 구현해냈다고 해요. 천연모의 특징인 털 표면에 큐티클을 재현해가지고서는 합성 섬유의 부족한 물감 흡수력을 보완했다고 하는데요. 천연모는 이 큐티클 사이로 아크릴의 잔여물이 껴서 잘 지어지지 않아서 내구성이 나빠지는데, 리세이블은 천연모의 부족함과 장점을 모두 살려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천연모처럼 물을 잘 머금고 나일론 모처럼 탄력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쉽고 내구성, 탄력, 붓끝의 가지런함까지 뛰어나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라인에 따라서 천연모와 섞인 것도 있긴 한데 오늘 소개하는 이 2100F 뉴 리세이블 평붓은 리세이블 모로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많은 라인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홀베인 붓에 대한 인상은 천연모가 섞인 것조차 꽤 힘이 있어서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고 탄력이 있는 편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대로일지 좀 궁금하네요. 자, 이제 홀베인 아크릴 과슈 20ml 36색 세트인데요. 화방내 판매가는 142,000원입니다.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스쿨 라인이 따로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아티스트 라인인 것 같네요. 국내에서는 12색, 18색, 24색, 36색, 102색 세트가 나오고 있고 낱개로도 판매되고 있어요. 아크릴 과슈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수채 과슈와 아크릴 과슈 모두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로서 뭘 사야 할지 여러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했었던 바로 그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 물감의 첫 설명으로 20-30분 내로 건조 시간이 빨라 작품 제작이 편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설명만 보면 조소냐보다 훨씬 더 빨리 건조될 수도 있겠네요. 퇴색이 적은 우수한 안료를 사용해서 뛰어난 내광성을 자랑하고 차폐 효과가 뛰어나서 불투명한 그림을 그릴 때 편하다고 합니다. 아크릴 과슈의 특성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물감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튜브에 색상 명도, 채도를 알려주는 먼셀 기호가 프린팅되어 있어서 색채 관리와 혼합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바로 이 먼셀 표입니다. 젯소, 모델링 페이스트 등 충분한 기초 재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베이스 위에 올릴 수 있어서 표현에 폭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사실 요거는 어떤 아크릴 재료든 다 똑같은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홀베인 과슈는 굉장히 꾸덕하고 금방 마르는 편이라 짜도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진하고 강한 발색이 특징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아크릴 과슈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날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리다에서 비교해준 영상을 봤을 때는 조선자보다 묽지 않고 한 번에 제대로 가려지던데 둘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도 좀 궁금하고 과슈들은 대부분 색깔이 비슷하던데 홀베인도 좀 그게 비슷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수채화도 되게 색이 잘 세분화되어 있고 고발색인 편이었는데 아크릴 물감에서도 똑같이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거는 한번 서서히 써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폐력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색을 가져왔거든요. 번트 시에나. 여기서도 확실히 조소냐가 더 묽다는 게 느껴지는 게 조소냐는 굉장히 묽어가지고서는 잘못하면 막 쏟아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나온 양이 더 많아요. 근데 홀베인은 딱 짠 만큼 나오거든요. 어머머 이거 번졌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이시죠? 조소냐는 묽어가지고서는 밑에 게 비쳐요. 근데 홀베인은 밑에 게 거의 안 비치죠. 이거는 방향에 따라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밀린 게 보이거든요. 근데 홀베인은 그러지 않고 그냥 펴발렸어요. 과슈는 색이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은 물론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묘하게 이쪽이 조금 더 검붉지 않아요? 색이 확실히 다르다. 더 마르면 더 다르려나? 이거 잘하면은 발색했는데 전체 색 다 다를 수 있겠다. 발색을 해보려고 물감을 다 짰는데요. 진짜 신기했어요. 다른 물감들을 좀 써봤잖아요. 제가 웬만한 색들은 있는 건 다 봤는데 요런 색이나 요런 색 있는 것들은 처음 봐요. 특히나 이런 색들은 이미 홀베인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32색이라서 그런가? 신기하네. 되게 부드럽게 그려진다. 진짜 세이브릴 재현한 게 맞긴 맞는지 붓터치가 처음부터 엄청 부드러운데요? 이거 오페라 정도 기대했는데 진짜 완전 형광이라서 이런 것도 신기해요. 원래 이런 32색 기본에 이런 색들이 들어가던가? 색달라요, 구성이.
주황색 군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빨간색 군은 이 정도 있어도 그럴 법한데 근데 붓이 너무 부드럽다. 이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탄력이 있긴 있는데 막 엄청 탄력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것보단 더 사뿐사뿐 써지는 것 같고 이것도 생각보다 조금 더 형광빛이다. 제가 뭔가 아크릴이랑 유화붓이라고 했을 때 기대한 것보다 붓이 더 수채화에 쓰는 거에 가까워요. 물이 조금 섞여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엄청 매트하고 빠르게 마르고 있죠. 물감 엄청 조금 말린 것들도 급격하게 매트하게 잘 마르고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이게 진짜 차폐력이 높긴 높나 봐요. 코딱지만큼 갖다가 발라도 엄청 매트하게 마르는 것이 저는 파란색 계열이 많은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 기억에는 붉은색 계열을 되게 잘 뽑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차가운 계열이 더 많네요.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갈색이 별로 없네요. 전 갈색군이 이것보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갈색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이건 칠해봐도 여기 끼는 게 좀 신기한 조합이긴 해요. 전체 발색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색 계열이 많죠. 파란색들도 보시면 따뜻한 계열군이 요만큼이고 여기서부터는 초록색도 다 차갑고요. 빨간색조차도 되게 차가운 군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형광기가 도는 신기한 색들도 껴있고 이게 홀베인에 들어가 있는 색이긴 한데 보통 제가 초록색 계열을 기대를 할 때는 요런 색이 들어갈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거든요. 요런 색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 셉그린 정도의 요 한 중간색이 뭔가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들어간 거 보면은 약간 그 홀베인 회사에 대한 요게 특징이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파란색 군이 많은 것도 되게 신기했고 보라색에서 이 붉은색 계열이 이렇게 또 잘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신기한 색 조합이다. 자,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 발색을 해봤고요. 이게 울트라 마린인데 이것도 색깔이 좀 저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확연히 비슷한 색이 없죠. 저는 과슈라면은 거의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전혀 다르고 예상했었던 색깔군도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점도도 전혀 다르고 이 색의 구성도 좀 신기하고 이거 더 써봐야지 좀 더 느낌을 알겠지만 제가 예상한 것들이랑은 하나도 맞지가 않아가지고서는 좀 신기한 물감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인물아 너무 과슈로 그린 거 오랜만이라가지고 걱정된다. 근데 생각보다 붓이 더 부드러워요. 이거 벌써 바른 지 얼마나 됐다고 좀 굳는다. 안 돼! 홀베인 진짜 빨리 마르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300g이긴 300g이거든요? 거기다 물을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마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요. 지금 이거를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는데 확실히 화홍은 이 안쪽에 훨씬 더 여기서부터 힘이 잡혀가지고서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훨씬 더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잘 휘어요. 이쪽까지 이렇게 확 휘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힘을 꽉 줘야지 이렇게 해서 휘거든요. 그 세이볼의 느낌이 왜 섞였다는지 알겠어요. 왜 천연 모델이 인조 모델보다는 힘이 조금 없는 편이잖아요.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이게 인모들은 더 이렇게 짱짱하고 힘이 빳빳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다르다. 이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게
만져보니까 확실히 더 느껴지네요. 이 그릴 때도 좀 느끼긴 했는데. 그리고 이게 중간에 계속 말라가지고 지금 물러가지고 한 번씩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과슈 때도 짜놓고 쓰기에는 적합한 물감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크릴 과슈가 되니까 훨씬 더 그 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확실히 붓 쓰는 게 훨씬 더 수채화에 가까워가지고 저는 수채화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이 붓의 자유로움이. 전 사실 아크릴 과슈를 많이 기대했지 붓에 대한 기대는 없었는데 붓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좋아요.
튼튼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솔직히 저는 이런 색들 있잖아요. 이런 색들이 왜 들어갔을까 궁금했는데 써보니까 막상 쓸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피부 조색하는데 많이 쓰고, 특히나 이런 색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색으로 만들 수 없는 색들이잖아요. 이 색이나 그리고 이 색도 그렇고요. 제가 하필 고른 사진이 이런 색들이 많이 들어간 거래 가지고서는 이 조색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거를 그릴 수가 있어서 좋았고,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반나절에서 한나절까지는 그래도 좀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릴 수 있더라고요. 물론 계속 중간중간 뿌려줘야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게 점점 굳으면 굳을수록 점도가 막 더해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겉만 계속 마르고 안쪽에는 계속 비슷한 느낌으로 해가지고서는 칠해졌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물감의 점도나 요 사용도가 비슷해가지고서는 편하게 썼다. 그 전에 제가 조소녀 할 때 느꼈는데, 이거 물을 많이 써가지고서는 가볍게 얹거나 아니면 아크릴도 물을 많이 써가지고 가볍게 하면은 염색이 된 랩 같은 거를 싹 올리듯이 이게 입혀진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홀베이는 물을 많이 섞어서 하면은 진짜 그냥 가볍게 한 겹 칠해져가지고서는, 가슈는 그렇게 하면은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아크릴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딱 그 중간 지점을 찾은 느낌이라서 되게 쉽게 썼었던 것 같아요. 수채 과슈에서도 보면은 짜놓고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사용감이 계속 좋고 어떻게 하든 잘 올라가고 잘 더 덮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용감이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크릴 과슈에서도 계속 꾸준한 사용감을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든 너무 가볍게 잘 올라가고도 무겁게도 잘 올라가서 여러 번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장점도 있었고, 여기 그러고 제가 쓸 때도 사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한 번에 안 올려지면 어떡하나. 조소냐가 한 번에 올려가지지 않는 편이래 가지고서는 되게 여러 번 겹쳐서 올려야만 했어요. 근데 요거는 단번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끝나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물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또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리면서 많이 느꼈었던 게 이 붓이 정말 괜찮았다. 제가 중간중간에 묘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거를 또 써봤거든요. 그리고 어떤지 또 사용감을 알고 싶어서 이 화음 붓들도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썼어요. 근데 확실히 화음 붓보다는 이게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더 가볍게 말렸고요. 왜 이렇게 생긴 붓들은 그 특유의 이렇게 두껍게 발리거나 이렇게 모양 묘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 선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빠른 면을 쓸 때는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좀 나오기가 힘든 붓이래서요. 묘사가 잘 돼가지고서는 이래저래 많이 썼고, 크릴 유화 붓보다는 되게 질 좋은 수채화 붓 같은 느낌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세이블 느낌을 그거를 내서 그런가 봐요. 가볍게 이게 칠해져가지고서는 이 면을 채워지고, 그리고 인물화를 그릴 때 경계가 나님이 없이 이거를 쭉쭉쭉 가볍게 바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되게 큰 강점을 느끼더라고요. 되게 생각보다 질이 너무 괜찮아가지고서는 이래저래 여기저기 많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붓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고 이 자체적인 실험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회사는 어쨌든 그만큼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홀베인이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잖아요. 엄청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괜찮은 재료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 제대로 해서 구비를 해서 내가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좀 쉽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홀베인 아크릴 과슈 그리고 요 홀베인 붓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시간은 인사해 보도록 하고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